강물빛 소리 산낙엽 소리 천지사방이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들풀 젓는 소리 아픈 청춘도 보니 마음 즐겁지 않은가 나무에 불을 봐 봄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다 부르게 더 부르게 수만 잎을 피워내 단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아침 7시입니다, 여러분. 이거 꺼야 되겠네요. 자, 밤새 평안히 안녕히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7시가 되어서 7월 14일 화요일 아침 준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빨간 옷을 입고선 월드컵 때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정열적으로 응원을 했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픈 청춘도 고우니 아름다운 우리가 아닌가. 이 아름답다라는 아침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와닿는 그런 글귀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아름답다, 내가 행복한 사람 아니냐라고 곱씹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어제 이용주 사장님이 밤에 저기 준방송 진행해 주셨잖아요. 똥머리 너무 예뻤는데 오늘은 머리 풀으셨네요. 네. 자, 어제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화면에 띄운 그 사진처럼 어제도 IMM 트레이닝이 있어서 응원차 다녀왔습니다. 조임숙 사장님께서는 지금 어머님이 어저께 또 시술을 갑자기 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셔야 되는데도 오셨고요. 역시 이렇게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팀을 이루면서 이렇게 응원도 하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과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기도 참 좋았고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경희 사장님은
무려 11kg가 지금 빠지셔가지고요. 55 사이즈 원피스를 저렇게 나시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얼굴에는 그냥 파리가 앉으면 그냥 미끄러질 정도로 광택이 나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나서 11kg를 감량을 하셨습니다. 감량을 하시고, 제가 어저께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고, 55 사이즈를 입고서 당당하게 나타나셨는데, 우리 이경순 사장님도 원래 해맑게 잘 웃으시는데, 화장까지 하시고 화사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에 재미있으면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응원 다니시고 격려차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자주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어제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조만간 번개를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사적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네, 오늘은 자, 입안의 작은 염증이 내 뇌 건강까지 위협한다? 요즘 최근에 어떤 논문들이 발표가 돼서, 생각보다 의외로, 구내염 때문에, 구내염 때문에 자기 입냄새를 자기가 맡아보지 못하니까, 예, 두 손에다가 후 불어가지고 입냄새를 맡아보시는, 해보셨나요? 네, 바로 이용주 사장님 바로 하시네요. 네, 서재호 사장님도 지금 끄덕끄덕 하시고, 지금 너무 보기, 이게 준방송에서 뵙기는 했지만, 우리가 너무 너무 이렇게 만난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아마 치카치카 하셨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소금차 한 잔을 따뜻하게 드셨고 양치하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입안이 텁텁하시고 또 혀에 백태가 끼고 입냄새가 나고 또 양치를 하다 보면 잇몸에서 피가 나시는 분들 더러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항상 나이 탓을 하니까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입안을 조금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 잠깐 또 보니까 딴 생각이 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신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 더 많이 아프나 이렇게 시합하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아프세요. 뭐 작은 통증부터 염증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옛날에는 나이 들면 늘 당연한 게 아픈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준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용주 교수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지만 아침에 너무 많이 쏟아지는 것 때문에 내가 꼴린 대로 들으시겠다. 아주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몸을 이해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염증이나 통증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우리 이경수 선생님 지금 나타나셨네요. 네, 좀 전에 사진 띄워드렸는데, 네, 어저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장벽은 곧 성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벽에 해당하는 게 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막. 이 점막이라는 게 인체 바깥과 안쪽에 이런 다양한 부위를 이렇게 피부처럼 덮고 있는 얇은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 점막에서는 점액이라는 것들을 분비하죠. 분비해서 이 점막이 점액이라는 것을 분비해서 바깥 환경과 이렇게 접촉하는 이 내부 그 표면을 보호하고 또 습기 같은 것도 유지를 하고 또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아주 나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죠. 바이러스나 병원균 같은 거, 그리고 먼지들, 이런 것들을 유입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혀를 놀리고 있습니다. 이 혀나, 입이나, 또 코, 눈, 귀, 기관지, 뭐 위장관, 뭐 거기에는 뭐 빨간 장기들, 식도도 있을 수 있겠고, 위도 있을 수 있겠고, 장 등, 뭐 기타 등등, 또 생식기, 그다음 요도,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안 좋은 관절. 이 모든 것이 다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막은 피부처럼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물리적 장벽을 만들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 피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점액을 분비해서 아주 부드럽고 촉촉한 환경을 유지하세요. 지금 우리 이경 사진이 세수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 머리카락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요런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가? 점막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점막이 튼튼해야 위장관에서는 그 음식물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고요. 또 점막이 튼튼해야 면역 세포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 최혜경 사장님이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을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아주 많은 과목으로 멀티하게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1학년짜리 아이가 대식세포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최혜경 사장님이 나 지금 이제 나이 50이 돼서 이제 대식세포라는 거 알았는데 너 벌써 그렇게 대식세포를 아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똑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점막이 무너지면요. 자,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릴 구내 염으로 끝나는 것 제가 늘 아침에 이렇게 질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내염, 비염, 위염, 뭐 장염, 뭐 중이염, 기관지염, 뭐 안구건조증, 질건조증, 그다음 또 방광염, 뭐 관절염, 기타 등등 셀 수 없이 이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점막이 왜 무너지냐? 무너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이가 들어서? 아니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제일 강조하는 거. 첫째도 혈관, 둘째도 혈관, 셋째도 혈관, 둘째도 혈관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면 혈액 부족이죠. 혈액 부족. 어차피 점막은 이제 수분층이니까 혈액 부족, 결국 더 나아서 체액 부족.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호르몬 부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막이 무너지는 이유는 혈액이 부족하다, 또 체액이 부족하다. 다 똑같은 얘기죠. 결국 그걸로 인해서 호르몬이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점막도 세포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뭐와 뭐를 공급받냐? 늘 없어서 안 돼? 영양소? 네, 맞아요. 아유, 우리 이용재 사장님은 뭐 꽂히는 것만 잘하셔도 아주 그냥 키포인트를 정확히 하시네. 영양하고 산소죠. 이것들 없으면 전부 다 디즈니랜드로 가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막이 재생이 되려면 결국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거꾸로 생각하면 혈액이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혈액이 모세혈관이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막힘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길이 있어야 뭐 들어갈 수는 있던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논이나 밭이 있어더라도 길이 없으면 맹지가 된다. 그래서 길이 중요하다. 그 길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모세혈관이죠. 그리고 점막은 관절이 있는 점막과 관절이 없는 점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관절이 있는 점막에서 모세혈관 막힘이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막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이 불이 나는 거죠. 염증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유가 점막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MMP라는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MMP라는 그 효소가 결합 조직을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이 효소가 결합 조직을 결국은 녹여서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든 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려는 우리 세포들의 몸부림이라는 거. 참 경이롭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세포 하나도 나 하나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나를 그냥 내가 그냥 공격을 하고 미친 거죠. 제 성격상. 자, 어쨌든 염증 반응은 결국 우리 몸이 스스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선택인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염증 반응만 없애려고 늘 항생제, 진통제, 뭐 기타 등등 뭐 제산제 뭐 하여튼 별의별 약도 많잖아요. 그런 약으로 지금 몸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필요하긴 해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을 있을 때는 약을 빨리 초기에 드셔서 그 통증을 빨리 감소시키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약을 멀리 한다기보다도 염증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불과 비슷하기 때문에 급한 불은 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급한 불은 약으로 끄지만 근본적으로는 점막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지금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이 점막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좀 뭐 뒤로 가더라도 점막은 상피층, 그다음 결합 조직,
근육층 이렇게 기본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점막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항상 이중막, 삼중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점막이 재생이 되는 기간은 이 장기마다 부위마다 다 기능에 따라서 다 틀리긴 한데 외부 환경하고 접촉하고 손상받기 쉬운 조직이기 때문에 빠른 재생 능력을 갖추고도 있어요. 되게 동전의 양면성 같죠? 뜨거운 것을 먹으면 입안이 헐어도 건강한 사람은 며칠 있으면 금방 재생이 돼요. 여러분들 뜨거운 거 갑자기 먹어서 혀껍질, 혀 천장 껍데기 까진 거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과자 맞아요. 먹다가도 이 천장에 껍데기가 까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덜렁덜렁 거리면 손으로 집어넣어서 뜯지 않습니까? 안 그러나 나는 그러는데 저는 많이 그랬습니다. 비닐같이로. 여하튼 건강한 사람은 재생 능력이 빨라요. 회복력이. 술을 먹고 속이 쓰리다가 대구대구 구르다가도 며칠만 있으면 다시 또 술을 찾는 분들. 근데 또 그렇지 않고 어저께 술 먹었는데 오늘도 술 먹었는데 멀쩡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쵸?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리고 어저께 우리 이용주 사장님 배탈이 나셔가지고 설사하셨죠. 네. 설사를 쫙쫙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밥을 먹어서 온전하게 또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회복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점막은 빨리 재생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복력이 늦어서 점막이 재생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그냥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뭐 왜 그러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건강한 사람은 이 점막 상피층이 손상이 돼도 점막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결합 조직과 그다음에 뭐 거기를 이루고 있는 근육층들이 다 튼튼해서 바로바로 복구가 되는 거죠. 제대로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복구가 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으로 혈액 부족, 체액 부족, 호르몬 부족이 오래되면 이게 만성염증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결합 조직도 근육 조직도 전부 다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늦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점막 복구가 되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서 이 점막의 상피층까지 뿐만 아니라 결합 조직이나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좀 어렵지만 근육층까지 다 살려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계속 전해질 얘기하면서 나트륨 칼륨 펌프 얘기하면서 근육 얘기하면서 말씀드리죠. 자, 여하튼 점막이 촉촉하게 되어서 몸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점막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회복력도 빨리 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신 건강의 첫 관문, 그래서 구강관리법. 아,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그 입안에 가글가글 하는 게 뭐죠? 가글이. 가글이죠. 맞아, 가글이. 네, 가글입니다. 그거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뮤노겐을 밖에서 섭취해서 드시기도 하지만 이 NO라는 산화질소는 입안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침과 만나서 바이러스가 만났을 때 산화질소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산화질소가 발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강청결제 같은 거를 막 함부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질소나 아질산염 같은 것들이 생성되지 않게 해서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은 질병에 빨리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입안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씻는 건데 구강청결제 같은 것들은 거의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균까지 다 죽인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하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치카치카죠. 그래서 막 이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이 탓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구내염을 방치하면 안 된다. 입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치매를 발생을 시킨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뇌로 들어가게 되면 뭐 그런 건데 뭐 모든 것들을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가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입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을 넣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음식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입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는 나무 같은 열매 같은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따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애기들처럼. 항상 입부터 들어가요. 무슨 맛인가 궁금하니까. 여하튼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이런 생태계도 입안이고요. 또 소화가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쵸? 거기서 이제 침이 분비가 되고 씹어서 소화가 되는 첫 번째 곳인 것도 입이고, 또 점막과 면역 시스템이 외부 환경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한 것이 바로 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PPT에 입은 단순히 음식을 넣는 구멍이 아닙니다. 음식이 들어오는 척관문, 수많은 미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이자 소화기가 시작되는 곳이면서 또 면역 시스템이 만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입안의 상태는 내 몸 전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입냄새를 맡아보실 수 있으세요? 손, 네. 그래서 가끔씩 식사를 하시고 양치를 못 하시면 껌이나 가글 같은 거 하시잖아요. 사탕 먹고 네. 입냄새 없애려고. 그쵸? 향으로 냄새를 덮는다고 원인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그런 음식 냄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구내염이 정말 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여러분들 SNL인가? 그 이수지가 나오는 그 치과 그런 거 보시나요? 거기서 그 남자애 너무 웃기죠.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걔가 얘기할 때마다 옆에 있는 간호사가 항상 입을 막아요. 냄새가 난다고. 못 보셨나?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여하튼 입안에 이 세균이 음식물 그 찌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갔던 이 단백질 성분을 분해하면서 휘발성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내요. 황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VSC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 냄새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균이 먹고 남은 그 찌꺼기들의 바로 냄새가 바로 구내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특히 근데 어디에 세균이 많냐면 치아 표면만이 아니라 혀 뒤쪽에 백태 낀다라고 하잖아요. 백태, 뭐 치와 그다음에 그 이빨과 잇몸 사이, 그다음에 치석 주변, 뭐 깊어진 잇몸 주머니 같은 저쪽 안쪽에 뭐 이런 쪽에 세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여하튼 자 이런 곳은 산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산소가 적어서 그래요. 산소가 적어서 이 특정 세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도 그렇고 이 세균들 나쁜 세균들은 애새끼들이 전부 다 산소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걔네들이 싫어하는 짓을 해주려면 산소를 공급을 많이 시키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액티바이저를 수시로 자주 마셔. 골쩍 드셔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또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입냄새가 난다라면 치아만 닦고 혀와 잇몸은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치아 치카치카 하시고 나서 혓바닥도 닦으세요? 네, 네. 아침부터. 네, 네. 네. 그래서 혀까지 닦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요. 뭐, 어떤 분은 똑같이 그냥 아무리 세게 닦아도 피가 안 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너무 세게 닦으면 피가 날 수밖에 없죠. 잇몸을 건드리니까. 그럼 칫솔이 세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단순히 강하게 닦아서 상처가 날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잇몸에서 피가 난다라면, 그거는 치인염 같은 거, 치주질환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잇몸은 우리 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아까 점막과 같은 방어벽이거든요. 근데 치태와 치석이 쌓여가지고 염증이 지속이 된다라면 그게 불나는 거니까 잇몸 조직의 방어 장벽이 완전히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면역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면역계들에 있는 그 세포들은 침입자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면역 세포들이 이제 그 주위에 이제 모여들지요. 그러면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신호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 뭐냐?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또는 몇 년까지 계속 가요. 그러면 잇몸은 이 혈관이 되게 풍부한 데가 잇몸이거든요. 시뻘겋잖아요. 여러분들 잇몸 하얀신 분이 있으세요? 잇몸이 없죠. 하얀신 분이 있으세요? 상상만 해도 무섭죠. 없죠. 네, 없죠. 다 그게 혈관 덩어리예요. 시뻘겋게 있는 것은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니까 혈관 덩어리죠. 그래서 염증이 아주 심한 이 치주 조직에서는 일상적인 이 씹는 거나 칫솔질 과정에서도 세균이나 세균 성분이 일시적으로 혈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잇몸이니까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잇몸병이 곧바로 심장병이나 치매를 만든다라는 결론도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또 그거 하나를 또 치매가 또 그것이 뭐 잇몸병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잇몸병들이 심장병도 만들 수 있고 왜? 세균이 감염이 돼서
또 치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 입안에 이 작은 불씨를 오랫동안 방치해버리면 결국은 몸 전체에 염증 부담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잇몸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뇨 너무 감사하죠. 우리 홍영년 어머님, 또 홍영년 어머님 아드님, 전부 다 당화혈색소가 전부 다 내려가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갑자기 생각나서, 이경순 사장님의 언니분, 이경희 사장님, 무려 11kg가 감량이 되셨습니다. 와,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이분이 자궁에, 난소에 혹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 혹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산부인과의 소견. 맞습니까, 이경수 사장님? 그런데 시나브로토미에 그거를 올렸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쳤어요. 지금 이용주 사장님 박수를 막 이렇게 치시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 나타나려고 했는데, 나타나서 엄지척 하트를 눌러드렸습니다. 너무 경이로운 사건이죠. 난소의 혹이 크기가 엄청 줄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좋은 영양소가 많은 도움이 됐었다. 그래서 영양소가 뭐냐, PM을 먹는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 왈, 그게 인천에 있는 무슨 병원이라고 합니다. 나도 PM 먹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그쵸? 네. 그 가족이 다 드신다라는 소리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 당뇨 환자분들은 치과 치료도 잘 함부로 못 받으세요. 그쵸? 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잇몸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당뇨 환자분들, 특히 우리 남수옥 사장님 같은 경우, 우리 홍영영 어머니 같은 경우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혈당과 잇몸이 서로 완전한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좋지 않으면 이 감염과 염증에 대한 방어 조직이나 또는 조직 회복력 같은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치주질환도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는 혈당만 보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눈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혈당 때문에 신장도 망가지고 또 뭐도 망가지죠. 신장이 망가지면 세트? 간도 안 좋아요. 간도 안 좋아지죠. 음. 맞아요. 아유, 정말 요즘에 너무 잘하시네. 간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발 뒤꿈치도 점점점 갈라지시고, 무너지시고, 뭐 입안과 잇몸 같은 것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여러분들 과목별로 국어 따로, 수학 따로, 이렇게 과목별로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 가시면 희한하게 내분비과는 뭐며, 외과는 뭐고, 뇌과는 뭐고, 산부인과, 정형외과 전부 다 과목별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갈 때마다 약을 더 지어주시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치과도 따로 있고 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로 전부 다 아주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 한 사람의 몸 안에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입하고 장 그리고 뇌 어떻게 연결돼 있냐? 말 하나죠. 한 문장. 장, 뇌, 축. 장뇌축. 맞아요. 장내축.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로 연결해 있는데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이빨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긴장해 보세요. 갑자기 배가 아파요. 애새끼들이 꼭 시험 날짜 되면은 밥도 안 먹었는데 배가 아프대요.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긴장하면 괜히 또 뭐라 그러죠? 화장실 가고 싶대요.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긴장하면 화장실부터 가고 싶고 그리고 장이 불편해지고 설사를 하고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경우 이게 바로 장과 뇌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구강, 장, 뇌, 축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뭐 결국 뭐예요? 구강하고 입안하고 장하고 뇌하고 전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자, 이런 개념도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지금도 말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을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입안에 뭐가 보일까요? 챙기고요. 네, 막 침이 고여요. 그래가지고 막 침이 뚝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막.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침을 삼키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입안의 미생물도 일부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입안 세균이 장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장내 유해균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세균은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아주 그냥 간신조조 같은 나쁜 중간균도 있죠. 우리 위에는 위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장벽이 있고요. 이 장에는 이미 거대한 미생물 상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들이. 다만 구강 미생물 상태가 아주 심하게 무너진 상태가 지속이 돼버리면 이 구강과 장의 미생물 환경,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면역 반응, 그리고 전신의 염증 반응 사이에서 막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가지고 아주 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증이 고통이 돼서 통증이 돼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입도 하나의 생태계라는 거, 장도 하나의 생태계라는 거. 건강은 세균을 전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뭐를 이루어야 된다? 밸런스. 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저는 늘 균형과 조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입이 쓰고 텁텁하면 무조건 장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구내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장이 썩어서 장이 안 좋아서 입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입안에 문제가 생겨서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액티바이즈에 비타민 B2, 비타민 2라는 게 있어요. 리보플라민이죠. 얘는 지방의 대사를 돕거든요. 그런데 얘는 전부 다 이 구내염, 구순염 안에 입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얘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2가. 그래서 리보플라민이라는 그 비타민 B2가 부족해도 우리 몸에서 이 구강에서 구내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무실 때 밤새 주무시잖아요. 뭐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입안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들 입 벌리고 주무세요? 아, 입 다물고 주무세요? 저는 입을 다 벌리고 있어서 거기다 사탕 집어넣어도 다 집어넣을 정도로. 자, 밤에 입을 벌리고 자거든요. 입을 벌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입안에 있는 수분 수분기가 날라가요. 날아가게 됐죠. 그럼 체액이 부족해지는 거거든. 그쵸? 그리고 네. 코 골고 자고, 이렇게 살이 찌면 코에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젖도 살이 찌다 보니까 이 호흡하는 게 불편하니까 코를 엄청 곱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략근이 약해지니까 코를 또 골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구강호흡이나 또는 코골이, 또 자면서 이제 막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탈수, 그리고 여기서 담배 피시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피해민들은 거의 담배를 안 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알코올, 술, 뭐 역류성 식도 질환, 그 다음에 치주 질환, 그 다음에 혀의 백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침의 분비를 줄어드는 경우, 이렇게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 결국은 그 타액이라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침은 그냥 물이 아니거든요. 입안을 씻겨주기도 하고, 또 음식물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 또 소화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강 환경을 가장 좋게 해주는 것이 이 침이나 타액 같은 건데, 얘네들이 부족해지면 결국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경 이빠이 써보세요. 입이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이 왜 써요? 타액이 부족해서? 그렇지. 타액이 부족해지니까. 그쵸? 물이 충분해져야지만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계속 열이 나니까 수분기가 발열이 되니까 입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음식을 잘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입까지 벌리고 잔다, 저처럼. 그럼 입안이 바짝바짝 말리죠. 그럼 세균이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죠. 그래서 내가 밤에 입을 벌리고 자나 확인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입을 벌리고 자서 제 동생이 거기다 사탕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뒤질 수도 있는데,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 알스탕이 커서 다행이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치석제가 뭐 이제 영양제가 치석을 제거하지 않지만 이런 좋은 영양제를 채워줘서 모든 환경을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줘가지고 이런 구내염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영향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땀이 갑자기 납니다. 자, 여러분. 자, 입냄새가 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 혀 백태나 잇몸 염증이나 치석 충치, 그 다음에 입마름 같은 거, 구강호흡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물론 장내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4가지 같은 거, 혀 닦자. 물론 다 닦으시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야식을 처먹으면 안 된다. 엄청 먹지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모든 것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 여름철이라 수분이 많이 지금 되게 습합니다. 그렇지만 몸은 계속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수분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저는 또 찬물을 먹지 않으면 또 넘어올 것 같아서 먹습니다. 어쨌든 코호흡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코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코호흡을 하셔야죠. 입으로 내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구내염에 대해서 각각의 영양소들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하나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체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 피가 부족하다고 철분만 먹어서 피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혈액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가장 중요한 거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미네랄, 철, 미네랄도 뭐, 있어야 되죠.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입니다. 저- 그쵸? 모든 것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물도 있어야 되고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철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비타민 B12와 같은 뭐 비타민 B9 같은 엽산 이런 조족자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하튼 미네랄도 있어야 됩니다. 체액을 유지하려면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미네랄에 해당하는 전해질 이용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전해질에 해당하는 미네랄이 뭐죠? 여러분 우리 리스토 리스토레이트? 그쵸. 마그네슘, 칼슘 다 있는 것이 바로 리스토레이트죠. 리스토레이트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프로쉐이프 A 플러스, 아미노산 A 플러스, 뭐, 웨이나 프로쉐이프 같은 것들 다 단백질입니다. 콜라겐도 단백질의 일종이죠. 그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한 거. 좋은 영양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을 강물로 이게 우리 몸을 이 체액처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그 물 한 잔, 단순히 물 때문에가 아니라 미네랄과 모든 좋은 영양소의 팀워크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혈액과 체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물, 단백질, 조혈, 영양소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체액이라는 것은 물이나 전해질이나 단백질이 전부 다 포함된 것이 체액이거든요. 림프에까지 포함한 거.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않으시고 체액을 보존하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여러분 체액은 계속 고갈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도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얼굴들이 보여서 보시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헛나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은 저녁 때 목요일 날 준방송 때 제가 그때 Q&A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기적의 학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좋아. 나는 참 부족해. 난 힘이 부자야. 여러분. 부자야.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자, 성공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손잡고 가보자. 저번